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어느 도자기 그릇 하나를 가지고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자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죠. 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토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마에서 섭씨 1000도 내지는 1200도 사이에서 구워서 만들어낸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발달된 기술로서 이 고령토라고 하는 그 흙을 태토로 해서 성형을 해서 섭씨 1300도 이상에서 그렇게 고온으로 구워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낸, 이렇게 탕탕 튕겼을 때 쇳소리가 나는 더 내구성이 있고 더 방수성이 뛰어난 그런 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에서 먼저 나온 것이 푸른 빛깔을 내는 청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백색의, 유색의 빛깔을 내는 백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자기의 원리와 기술이 나옵니다. 그 청자의 푸른 빛깔을 어떻게 해서 낼까요? 먼저 그 고령토로 이렇게 만든 그릇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굽는 소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유약에 장석하고 규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녹으면서 이렇게 그릇 표면이 유리질로 감싸지게 됩니다. 이때 그 유약에다가 약간의 그 산화철을 넣은 다음에 그 소위 환원염이라고 하는 불로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이렇게 소성을 하면은 이렇게 청색빛을 띠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유약을 바른 그릇을 소성을 시킬 때 그 갑발을 씌워서 이렇게 그 갑을 씌워 가지고서 산소 공급이 차단된 상태로 구워내게 되면은 이제 그게 연소가 될 때 산소 공급이 차단됐으니까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 그릇하고 유약에 있는 그 산소까지 끌어다 쓰면서 연소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그 유약 속에 있던 그 산화 제2철이 산화 제1철로 환원이 되면서 그렇게 은은한 청색을 띠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반면에 그 산소 공급을 충분하게 해서 굽게 되면은 그 환원염이 아니라 산화염의 그 불길로 굽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그 산화철에 그 붉은 밤색 빛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유약을 두껍게 바를수록, 그 다음에 그 유약 속에 기포가 많을수록 그 빛의 산란이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치 호수에 고인 물이 푸르게 보이듯이 이 자기가 더 이렇게 푸른 빛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 복잡한 그 고유의 기술이 바로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 고려 청자가 유명하긴 하지만은 이 중화 문명이 도자기 생산 기술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청자를 따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런 복잡한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청록색 물감을 칠해서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무역 수출 상품으로 그 비단 못지않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치품이 바로 이 도자기였죠. 지금도 그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를 보면은 이렇게 도자기 굽는 가마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요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경덕진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자기죠. 이 자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그 주인공인 일본의 국보다원이라고 불리는 마황반은 바로 그 중국 남송 시대의 최고의 그 청자 생산지였던 용천요에서 생산된 자기입니다. 전설에 의하자면은 이 마황반은 그 일본의 귀족 사치 문화가 극에 달했던 헤이안 시대 때, 그 헤이안 시대 때 최고 권력자였던 그 유명한 다이라노 기요모리의 장남이었던 다이라노 시게모리가
그때 당시에 그 중국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 항주 유광산에 있었던 부쇼 선사에게 황금을 시주하면서 받은 답례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오칠로 된 함에 담겨져 있었고, 현재 그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모양으로 보나 빛깔로 보나 이 도자기를 모르는 제가 봐도 무진장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다완을 보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흠집이 없는 그런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균열이 금이가 있고 그 위에 왠지 좀 흉해 보일 수가 있는 땜빵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다완이 그 대대로 이 쇼군 가문에 이렇게 전해지다가 그 무로마치 막부에 아시카가 요시마사 때 이 그릇이 깨지는 이 균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에 준하는 그 새로운 고급 청자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중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는 이 청자 생산 기술이 없었죠. 그런데 막상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내놓은 물건은 그 새 청자가 아니라 그 은으로 된 꺽쇠, 국정이라고 하는 그 침을 박아서 수리가 된 원래의 그 다완이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용천료 같은 그런 청자 가마들이 쇠퇴를 하면서 이런 훌륭한 그 청자 다완을 다시 생산해낼 수가 없다면서 수리를 해서 돌려보낸 것이죠. 이렇게 꺽쇠를 박은 모양이 마치 메뚜기가 그릇에 올라앉은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이 메뚜기, 마황이 올라앉은 그릇이라는 마황반이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그 본래의 모습도 상당히 뛰어난 다완이었지만은 이렇게 독특한 사연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일본의 국보 다완으로서 사랑받으면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자기 위조업자들이 이걸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서 그 짝퉁 도자기에다가 이 오래된 꺽쇠를 박아가지고서 이제 옛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기도 친다고 합니다. 이 마황반이라는 그릇이 만약에 균열이 없었다면, 흠짓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런 자태였다면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마황반을 보면서 인간의 인생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 흠집이 없는 인생,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재미가 없죠. 사연이 많은 인생은 피곤할지언정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서 비로소 반성을 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면서 성숙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좁게 보면은 좋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인생 전체로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해주는 고유의 빛깔이 됩니다.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자기의 단점을 장점과 매력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여길 수 있는 당당한 인간이 됩시다. 그리고 남의 아픔과 상처를, 남의 단점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줄 수 있는 넓은 마음에 따뜻한 인간이 됩시다. 금이 가고 꺽쇠가 박힌 이 마황반이 국보다완으로 사랑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은 보물처럼 사랑스러운 것임을 잊지 맙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